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살펴봤으면 이제는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오셨습니다. 자, 삼각함수 활용의 첫 번째로서 사인 법칙을 공부하게 될 거야. 자, 사인 법칙을 한 다음에는 코사인 법칙을 할 거고요. 탄젠트의 법칙은 없습니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삼각함수, 삼각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사인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법칙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법칙은 하나의 공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법칙을 공식으로 받아들여서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암기한 내용을 내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얘가 가장 중요한 거지. 사인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알면 그게 첫 번째야. 됐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칙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법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부분, 그 공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 자, 추가적으로 이 증명과 설명의 부분이 어렵다면 이 증명과 설명의 부분을 패스하고라도 공식을 암기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식을 잘 사용하려면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걸 알면 사용하기가 더 편해. 그러니까 그 공식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어떨 때 그 공식을 사용하는지 또는 공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 법칙이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 사인 법칙이란 어떤 법칙인가 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야. 자, 사인 법칙을 살펴보면 자,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에 뭐가 등장하냐면 외접원이 등장을 해. 외접원. 외접원이라는 건 삼각형의 바깥 부분에서 접하고 있는 원이지 삼각형에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야. 그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불러. 그지? 그리고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했었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 삼각형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라는 요 비율이 일정한데 그 비율이 정확히 이 R이라는 건 반지름이 R이니까 얘는 지름이 되겠죠.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요런 식이 성립한다는 게 사인 법칙이야. 요런 식이. 그러면 이때 ABC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겠지. 자, 삼각형으로 가봅시다. 자, 삼각형 ABC라고 되어져 있어서 요 대문자는 만약에 A라고 했다면 요 A를 나타내는 것은 요 A가 나타내는 것은 얘는 여기를 말해. 요 각을 말해. 각, A랑 B랑 C는 각을 얘기해. 얘는 지금 각, 얘는 B의 각, 얘는 C의 각. 대문자는 각각의 꼭지점에 붙어있는 대문자는 이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소문자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각 A, 얘가 지금 각 A잖아.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변을 우리는 스몰 A라고 부르고 각 B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B, 각 C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스몰 C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스몰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스몰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스몰 C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자, 법칙의 공식을 와서 보면 지금 여기 뭐냐면 각 A, B, 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변 A, B, C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관계이냐면 사인값, 요 각의 사인값분의 변의 길이, 요 B 각의 사인값분의 B의 길이, C의 사인값분의 C의 길이는 어떻다? 비율이 다 똑같다 라는 첫 번째 관계와 다 똑같은데 얼마로 똑같냐 하면 전체 지름의 길이와 똑같다 라는 관계에 있다는 게 사인 법칙이야. 됐니? 이게 지금 사인 법칙이고 요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결과를, 사인 법칙의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사인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어떤 성질, 원주각과 호에 관한 성질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간단히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호 AB, A에서부터 B까지 호 AB에서 생기는 두 가지 각인데 첫 번째는 중심이랑 연결된 호 AB와 중심을 연결한 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고 호 AB와 원주 위에 있는 P, 이 P라는 점은 원주 위에 있잖아. 요 원주 위에 있는 P를 잡았을 때 그때 생기는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이름이 됐으면 갖는 성질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요 원주각이 갖는 성질과 둘 사이에 갖는 관계에 대한 성질이 있어. 먼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자, 호의 길이가 같다면 그때 생기는 원주각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같은 A, B로 호를 했을 때 P라는 점을 이 점이 아니라 원주 위에 다른 점, 원주 위에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A, B 호에 대한 뭐 이런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생기게 되는 요 각과, 자, P라는 점을 여기다 잡아서 여기다 잡을까? P라는 점을 여기다 잡아서 생기게 되는 이때 이렇게 생기게 되는 요 각과
원래 요 각각, 요 세 각은 같은 호를 중심으로 하는 같은 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모두 같다라는 게 원주각의 성질이지. 됐니?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중3 때 있는 중3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예를 들자면, 자, 호의 길이가 2cm면 그때 생기는 원주각, 호의 길이가 2cm일 때 그때 생기는 원주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 호의 길이가 4cm일 때 원주각이 30도. 그럼 원주각이 3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항상 몇 cm다? 호의 길이가 4cm다. 라고 원주각과 호의 길이에 대한 내용. 됐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주 중요해. 선생님 갑자기 사인 법칙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게 지금 원주각 같은 내용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호 AB라고 했지만 우리가 호 AB가 아니라 AB를 선으로 연결하는 순간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 삼각형과 얘가 원주 위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얘 또한 호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삼각형과 외접원이 등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인 법칙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꼭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주각의 성질입니다. 원주각이 어떻다? 호의 길이가 같다면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첫 번째 성질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 자, 원주각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원주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하면 중심각이 더 큰 거야. 얼만큼 크냐 하면 정확히 원주각의 2배만큼이 크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이렇게. 자, 같은 요 한 호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 원주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주각은 x고 중심각은 110이잖아. 두 개가 정확히 2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가 55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2번 같은 모양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 x라는 각은 호,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호랑 원의 중심을 연결했으니까 얘는 중심각이겠죠? 이 점은 원주 위에 있는 거니까 원주각이겠지? 두 개가 정확히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200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이 성질을 가지고 보면 뭘 중요한 성질이냐면 얘가 또 많이 쓰이게 되는 성질이지. 자, 요 빨간색 호, 반원인데 요 반원 또한 호로 볼 수 있잖아. A에서부터 B까지 요 반원에 해당하는 점 O를 지나는 중심각은 180도라면 거기 위에 잡히는 원주각은 180도의 반이기 때문에 몇 도다? 90도가 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무슨 삼각형이 생기냐면 직각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직각삼각형과 삼각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 P라는 점이 여기 잡히게 되더라도 그때 생기는 원주각은 또 90도가 되겠죠.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서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자, 같은 호에서 잡히는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요 각과 요 각은 같다라는 거. 그 다음 둘 사이의 관계. 요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2배만큼 차이가 난다. 중심각이 2배만큼 크다. 라는 거. 그러면 요 두 번째 성질에서 반원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렇게. 그럼 이때 생기는 요건 직각삼각형이 된다.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꼭 기억하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사인 법칙은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지. 첫 번째는 바로 예각 삼각형을 말합니다. 예각 삼각형이 첫 번째 경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직각 삼각형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지. 직각 삼각형의 경우.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의 경우. 둔각 삼각형의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보고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 사인 법칙이 성립할 거야.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에 A, B,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어.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치? 자, 사인 법칙은 뭐였냐면 사인 값에서 각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의 사인 A분의 스몰 a, A 각을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인 요 A, 두 개의 길이의 비가 또 사인 B분의 B의 길이, 사인 C분의 C의 길이가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었잖아. 그 중에 각 하나를 살펴볼 생각이야. 나머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면 되니까 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사인 A분의 A를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요 A라는 각은 모르는 거야. A라는 각을 모르니까 내가 아는 각을 만들기 위해서 요 삼각형의 A 자리를 점점 이동을 해서 이렇게 A 다시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BC의 같은 호의 길이기 때문에 이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그때 만들어지는 각 A와 각 A 다시가 같다라는 거지. 왜 같냐 하면 호 BC에 해당하는 무슨 각이기 때문에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희망하는 사인의 A의 값을 계산하나 사인의 A의 다시의 값을 계산하나 같겠지? 각이 같으니까.
사인의 A의 다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선이 뭐가 되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여기 각이 90도라고 했지? 요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지는 원주각은 90도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사인 A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요 사인 A 다시 값을 계산하면 걔가 빗변이 옆으로 좀 올게. 사인 A의 다시는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 이런 식이 생깁니다. 왼쪽으로 오자면 사인의 A는 2R분의 A라는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을 내가 원하는 요 방법으로 만들려면 사인 A로 나눠줘야겠지. 그럼 오른쪽은 사인 A분의 A가 될 거고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같은 식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지.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였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원주각과 여기 있는 원주각이 같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요 원주각을 다시 새롭게 잡았다는 게 핵심이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직각삼각형인 경우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모양은 이런 모양밖에 없겠지. 그럼 그때 사인 A를 계산해야 되잖아.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자 사인의 A인데 A 자체가 90도잖아. 그러면 사인의 90도는 몇이냐면 1입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지 보면 되지. 자, 사인의 A분의 A가 2R이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사인의 A는 1이야. 그 다음에 요거 각 A를 마주보는 대변은 결국 지름이 되기 때문에 A는 2R이 돼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사인 A분의 A가 2R이라는 사인 법칙을 보인 거지. 사인 A분의 A가 2R이라는 사인 법칙을 보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둔각삼각형의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내용을 같이 가져온 거야. 자, 볼게. 여기에 이런 둔각삼각형의 요 삼각형의 사인값을 찾고 싶은 거야. 요 둔각삼각형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사인의 A분의 A의 값이 2R이 되는지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사인 A를 찾아야 되는데 사인 A 값을 찾으려니까 참 애매모호한 거야. 근데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하는 요 A를 기준으로 하는 각 A의 대변의 스몰 A를 기준으로 하는 요때 직각삼각형을 빨갛게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둔각삼각형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요 공간이 생긴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 A를 지금 여기 A-라 그랬잖아. 여기서 지금 A와 A-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는 더하면 180도가 될 거야. 180도가. 자, 이번에는 외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외접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져서 이때 생기는 요 각 A와 요 각 A, 요 두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되거든? 왜 그렇게 되는지 중학교 3학년 때 설명했던 원주각의 성질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요 내용인데요. 자, 조금 전에 했었던 요 문제를 가지고 볼게. 요렇게 봤을 때 얘가 200도고 얘가 100도잖아. 그지? 원주각은 중심각과 2배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쪽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볼게. 그러면 지금 이때 반대편에 이렇게 봐봐. 요것을 호로 하는 이 빨간색을 호로 하는 빨간색 호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200도였고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바로 160도가 되겠지. 두 개가 더해서 360도니까. 그럼 얘는 160도의 반이 되잖아. 160도의 반이니까 80도가 되겠죠. 얘는 200도의 반이니까 100도가 됐잖아. 이 두 개를 더한 게 360도란 말이야. 360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항상 18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보이니? 그러니까 요 각의 반이 여기 들어가고 이쪽 각의 반이 일로 들어가니까 결국 360도의 반을 얘네 둘이 찢어가는 거니까 두 개를 합하면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에서 예를 들자면 위로 갈게. 원에서 지금 요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마주보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마주보는 각을 더하면 또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로 그러니까 사인 법칙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둔각삼각형에서 사인 A를 희망하는데 지금 요 맞은편에 이렇게 사각형을 했을 때 요 사인 A 다시 자 사인 A와 사인 A의 다시를 비교할 거야. 근데 A 다시랑 A를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는 거거든. 됐니? 여기 있는 각 A와 각 A 다시를 더하게 되면 180도가 나오잖아. 그럼 볼게. 자 사인의 A를 계산하고 싶은데 걔는 사인의 A는 180도에서 A 다시를 뺀 것과 같은 거야. 무슨 말이 되니? 두 개를 더하면 180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인 A 값을 찾고 싶은데 그 사인 A는 180도에서 A 다시를 뺀 것과 같고 그리고 사인 공식에 의해서 180도 빼기 A라는 건 2, 4분면의 각이잖아. 180도 2파이 빼기 세타니까 2, 4분면이 여기지 여기. 그리고 얘는 다시 사인 A 다시가 되겠죠.
자, 사인 A 다시까지 왔으면 사인 A 다시는 무슨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A 다시는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빗변분의 높이가 등장을 할 거고 결국 다시 사인 법칙이 나오겠지. 요 사인 A가 요거랑 같다는 건 사인 A분의 A는 2R과 같다는 걸 보인 거와 동일한 거지. 자, 되겠니?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사인 A분의 A의 값과 사인 B분의 B의 값과 사인 C분의 C의 값은 모두 다 뭐로 똑같게 나오냐면 2R과 똑같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요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가볼게. 교과서 91쪽에 준비학습입니다. 방금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반복될 건데 여기 1번이 바로 사인 법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었어.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답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요 삼각형 제일 중요한 조건이지. 첫 번째,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한 변이 뭐랑 같다면 한 변이 지름과 같다면 그때 생기는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여기는 x는 90도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이다.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동일한 호라면 그때 생기는 얘는 무슨 각이니? 원주에 점을 찍었으니까 각각의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내용이었어. 그 다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그때 마주보는 각의 합은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그러니까 60도에 해당하는 것과 x와 해당하는 걸 더하게 되면 180도가 돼서 x는 120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야지 사인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다음 페이지. 자, 사인 법칙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인 법칙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 두셔야겠죠. 자, 밑줄을 칠게. 밑줄을 쳐보자.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이냐 하면 각에 따른 각의 사인값과 변의 길이, 각의 사인값과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가 요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요 관계가 있다는 거고 얘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사인 법칙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다? 외접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주각과 중심각의 내용을 연결된다고 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 사인 법칙을 증명해보자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일 때 방금 설명한 내용이야. 그치? 다음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것 때문에 여기 예각삼각형에서 A를 A-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이때 각 A와 각 A- 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인 A를 구하나 사인 A-를 구하나 똑같은 거지. 사인 A-는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높이니까 결국 사인 A-는 2R분의 A가 나오는 거지. 두 번째, 정확히 직각삼각형일 때는 답이 딱 나오고요. 그 다음 각이 90도보다 크다는 거는 둔각삼각형이 될 텐데 그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때 만들어지는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과 연결이 되면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몇 도다? 여기 있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는 걸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사인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돼서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각 A의 크기와 관계없이 뭐가 성립한다? 사인 A는 2R분의 A라는 식이 성립해서 즉 사인 법칙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었지. 같은 방법으로 B, C를 다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A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됐니?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다가 내용을 좀 더 추가로 적어놓을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92페이지에 요 사인 법칙 옆에다가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내용을 좀 적을 거야. 자, 사인 법칙 밑에다가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는 내용을 하나 적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방금 한 것처럼 사인 A는으로 자, 식을 봐봐. 요 사인 법칙을, 위에 있는 사인 법칙을 사인 A는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사인 A는 2R분의 A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변의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A가 되겠지? 식만 변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각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변의 길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하나. 자, 요 비례식은 2R과 상관없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의 비율이 같다는 거잖아. 분수니까 여기 세 번째 변의 길이의 B는 누구의 B와 같다? 사인 법칙, 사인 값의 B와 같다라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가끔가다 얘가 좀 쓰이는 것 같아. 요 내용을 잠깐 강의를 멈추고 책에다가 잘 적어 놓도록 하세요. 자, 사인 법칙이 이런 거다. 그리고 요 사인 법칙을 각을 기준으로, 변을 기준으로, 또 비율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런 식의 시계 모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았어. 그리고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다 같고 그 값은 결국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대 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 내가 이 사인 법칙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다 풀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사인 법칙을 배웠고 지금 여기 예제 1번이 있으니까 얘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사인 법칙을 써야지. 왜냐면 이 문제가 사인 법칙 끝나고 있으니까 아 얘는 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코사인 법칙도 배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 사인 법칙을 쓰고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 좀 알아두면 편할 것 같아서 약간의 팁을 주려고 해. 자, 사인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외접원이야. 그러니까 문제 안에 외접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항상 사인 법칙을 의심해 봐야 돼. 당연히 외접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인가? 왜냐면 사인 법칙 안에 무슨 공식이 있어? 요 ER이 들어가 있잖아. 요 사인 법칙에 ER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접원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먼저 의심해야 돼. 그러면 외접원이라는 말이 없을 경우 요 앞부분에 있는 사인 법칙을 쓰는 부분의 문제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삼각형이잖아. 자, 삼각형을 배울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을 배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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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A, S, A라는 결정 조건이란 것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 중학교 때 기억나니? 이 결정 조건과 조금 관련 지어서 생각하면 좋은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배운 다음에 그 결정 조건을 기준으로 합동 조건도 배우잖아. 그치?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 중에서 문제에서 이런 거잖아. 한 변의 길이와 지금 여기가 변의 길이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양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 찾아서 반드시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사인 법칙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사인 법칙은 어디일 것 같니? 사인 법칙은 요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의심해 봐야 돼. 자, 지금 요 경우 자, ASA라는 거는 한 변과 끼인 각이거든. 한 변과 끼인 각이 아니지 양 끝각이지.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진 문제에서는 내가 항상 뭘 생각해 본다? 얘가 사인 법칙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사인 법칙인가? 사인 법칙이 될까? 라는 생각.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사인 법칙에서 위로 한번 가볼게. 얘가 사인 법칙이잖아. 사인 법칙에서 양 끝각이 줬다는 건 각을 2개 줬다는 거잖아. 근데 삼각형에서 각을 2개 주나 3개 주나 똑같은 거 아니니? 각을 2개 주나 3개 주나. 왜? 삼각형의 세 각을 합하면 몇 도니까? 180도잖아. 그러니까 각을 지금 삼각형에서 양 끝각을 누굴 알려줬을지 모르겠지만 자, 두 각을 알려줬다는 건 얘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요 두 각을 알려준 건 얘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두 각을 알려준 건 결국 세 가지 각을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요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한 변을 알려준다 그랬잖아. 그 한 변이 어떤 변이 되더라도 자, 그 한 변이 이렇게 해볼까? 거기서 생기는 요 한 변이 어떤 변이 되더라도 그 한 변이 A가 되면 요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또는 B가 되면 요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C가 되면 요 값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A를 알려줬다 칠게. 한 변 A를 알려줬다 치면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 이 값이 결정되면 얘도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도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고 어떤 느낌인지 되니? 어떤 느낌인지 오니? 그러니까 요 ASA 조건일 때는 사인 법칙을 의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A일 때는 삼각형 양끝각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사인 법칙을 의심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요 예제 1번에서 2번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 문제에서 2번 문제가 없을 때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요. 주어진 조건에 자, 삼각형에서 자, 한 변과 양끝각이겠지. 한 변과 양끝각 삼각형에서 삼각형 A, B, C를 그려봐. 그려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넣어볼 텐데 자, 스몰 a니까 요 길이가 4 루트 3이라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쓸게. 각 A의 대변의 길이가 바로 스몰 A가 4 루트 3이라는 거고 각이 여기가 60도 그 다음 B가 45도라고 알려줬으면 C는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얘가 45도와 105도로 빼니까 여기는 75도가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지. 자, 사인 A는 60도 분의 얘가 4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사인 45도 분의 B가 될 거고 사인 75도 분의 얘는 C가 되겠지. C랑 마주보는 게 C고 B랑 마주보는 게 B니까. 되겠니? 그럼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면 B를 구하라 그랬잖아.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여기서 이 값 사인 60도 구할 수 있잖아. 사인 60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고 지금 사인 45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b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는 b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 되니?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야. 그리고 이 값이 나오게 되면 걔가 결국 얘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R도 계산할 수 있는 게 2번인 거지. 그게 바로 외접원인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 R. 사인 법칙 사용하는 거 요령껏 이해될 수 있겠니?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자, 문제 1번에서 요 R이라는 말이 바로 보이면 외접원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R을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 너무 큰 힌트잖아. 그래서 R이 없는 경우 여기까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삼각형을 먼저 그려봐.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 A, B, C 삼각형에서 B가 6이야. B랑 마주보는 애가 6이야. A각이 75도야. C각이 45도야. 그치? 그때 C를 구하랬으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지. 얘가 지금 C지.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두 각을 알려준 건 세 각을 알려준 건 마찬가지고 보다 보면 얘가 얘는 ASA 조건을 알려줬으니까 사인 법칙인가를 의심하셔야 된다고요. 이 조건에서 사인 법칙인가? 사인 법칙이 맞고 75도 45도 더하게 되면 120도니까 여기는 60도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요. 사인 A가 75도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가 60도지.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될 거고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 얘는 알지. 사인 60 특수각이니까 사인 60도분의 6을 계산하면 C값이 나올 거고 이 값을 계산하면 얘가 2R과 같으니까 마찬가지 R값도 나올 거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선생님 얘는 2번은 ASA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얘는 자세히 보면 한 세트를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지금 주어진 거 있잖아. 여기에 B와 B 세트를 알려주잖아. 그럼 자동으로 사인 B분의 B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사인 B분의 B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얘는 자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인데 얘는 문제에서 지금 B가 여기가 2 루트 2 여기가 135도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값이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ASA의 조건이 일 필요가 없지. 자 C가 2라고 했잖아. 얘가 2. 그럼 이 값이 나오면 사인 C 값과 이 값이 나오면 지금 각 A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몰라. A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C 값이 나오면 180도에서 두 개 빼면 A 값도 나오는 거지.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장에는 여기 문제까지 풀어서 나는 설명만 했지만 너희는 93쪽에 문제 1번을 노트에 풀어서 패들렛에 올리셔야 돼요. 자, 뒷장에 위에는 식 말고 여기는 3번 볼게. 자, 3번. 그림이 친절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거 ASA 맞니? 조건 보이니? 이 조건이 ASA 결정 조건이야.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사인 법칙인가? 라고 의심하셔야 되고요.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은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웠지만 사인 법칙도 배우고 코사인 법칙도 배웠을 때 어떨 때 사인을 쓰고 어떨 때 코사인을 쓸까를 좀 의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하나의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기가 더 쉽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떤 조건 ASA라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ASA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라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것을 항상 시도해 보도록 하시고요.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 얘도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 됐니?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 요 모양이면 이거 사인 법칙인가? 라고 의심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문제 3번까지 직접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코사인 법칙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의심이 좀 들어야 될 텐데 나만 그러니? 선생님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변과 양 끝각이 사인 법칙이었다면 나머지 두 개는 코사인 법칙인가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코사인 법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